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이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도 변동성이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의 매수 기회로 삼고 조정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슈가 있는 몇몇 종목들은 큰 상승 탄력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LG화학 또 HLB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인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종목들의 순환매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실 전문위원님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셔틀뱅크인데요. 네. 세틀뱅크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4,600원이요. 34,600원의 비중은요? 20%요. 비중 20%?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먼저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틀뱅크 최근에 조금 매수하셨나 봐요. 한 달? 2달 정도 네네, 전에 그렇습니다. 좀 매수를 하신 것 고점에 같은데. 사가지고. 네,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조금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 뭐 이 자리가 별로 안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거의 23,000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4만 원까지 올라가고 좀 쉬어가는 자리이다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20선 관련해서 38,000원 저 구간 정도 좀 지지를 해주면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일단은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빠질 자리에서 사셨어요. 네. 일단은 뭐 종목의 기업의 가치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훼손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8,000원 좀 지지 라인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네.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비중 조절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지 가격대 알려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옵트론텍 옵트론텍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3,700원 네. 비중은요? 10%요. 비중 10%. 13,700원의 비중 10%. 지금 손실이 좀 크신 상황입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3,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 매수 계속 가격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1월 24, 25일 정도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사신 거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게 지금 궁금하실까요? 중간에 한번 손절을 하려고 내놨다가 예. 안 팔려가지고 다시 거두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너무 손실폭이 커가지고 네,
이게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조금 더 가지고 가다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네, 지금 제가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첫 번째로 봤던 부품 관련된 쪽이 폴더블 폰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쪽이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부품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옵트론텍도 거기에 딱 해당하는 기업이라서 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찾아보시면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좀 나오실 거예요. 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세선을 제가 긋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3월 저점을 한번 보고요. 최근 네. 저점을 한번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요. 네.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하나 올려보고요. 그리고 또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그 위로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흡사 요런 차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매수 자리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네모를 크게 친 부분들은 수익 극대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기 추세선상 작은 네모는 일부 이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수하는데 시청자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수익 극대화 자리에서 팔 때 조금 접근을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 보실 때에도 차트를 좀 넓게 열어 놓으시고 여기서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한 박자 더 떨어져서 고민해 보시면 네. 이 그림을 한번 댁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거 그릴 수 있으실 거거든요. 옵트론텍 차트로. 네. 그렇게 다른 종목도 좀 대응을 해주시고 옵트론텍은 이제 시끌벅적했던 그 애플이 폴디드 줌 모듈 채택한다고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어요. 네. 근데 하락이 나올 만큼 좀 나와 주었다라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구간에서의 일부 갭이 조금 있는데 121선 동안에 일부 갭을 채울지 아니면 여기서 재차 반등해서 올라갈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지켜볼 텐데 아무리 많이 빠져도 8,000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영업이익이나 뭐 기업 재무적인 가치가 나쁘지 않게 추정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매수할 자리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아, 그러니까 예. 조금 자금의 성격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만 있다면 조금 네, 가져가 괜찮아요.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장이 빠지면 이것도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조금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한 조정이 나오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빠져도 8,000원 선은 조금 지키지 않을까. 왜? 추세 하단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혹시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 네, 네. 더 떨어지면 한번 이 라인까지 붙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게 결국엔 중기 추세선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수익 극대화 라인이 다시 온다면 그때 또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비중을 10%에서 5% 정도 늘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이렇게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비중 조절하시면서 늘려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DB 하이텐요. DB 하이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64,600원요. 비중은요? 30%예. 64,6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충성 그런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DB 저- 네. 예, 예. 예, 말씀하셨어. 네, DB 하이텍 관련해서는 이제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예, 예. 나는 조정하지 싶어 그래 샀는데 네. 사고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조정을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조정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뭐 상승 폭 대비로 보면 사실 35,000원부터 74,000원이면 거의 예. 2배 이상 갔잖아요. 예, 예. 네, 조정이 이거 조금 한 10% 20% 빠지고서는 조정이 끝나진 않겠죠. 100%가 넘게 올라갔는데, 그쵸? 예, 예. 어쨌든 조정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비중이 지금은 조금 많으세요. 예. 일단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61선은 살짝 이탈이 나온 상황이에요. 뭐 기계적으로 원래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은 덜어내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아, 흐름을 보시는 관점이라면 조금 보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뭐 이 이상은 조금 열어두지 마시고 한 5만 원 정도 하단 지지 확인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추세적으로 좀 꺾여서 틀어 올라간다면 보유하셔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4만 원 구간 4만 5천 원 4만 원까지도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아, 그래. 물론- 나는 네. 몇 번 이제 손절할까 몇 번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떨어지길래. 사실 뭐 손절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매매는 습관인데요. 그러니까 손절 자리가 예상했던 그런 수치를 사실 벗어나면 예.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 내가 한꺼번에 비중을 좀 덜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예. 손절 시기를 놓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어쨌든 지금은 조금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예. 5만 원 지지까지만 확인을 해주시고 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충분히 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종목 자체, 기업 자체가 나빠서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주가 기존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양호해요. 근데 예, 이제 예. 시간적으로 조금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요새 또 뭐 그 미국 주식도 자꾸 빠지니까 네. 한국 주식에 미치는 영향도 그래서 제가 비중 조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시장 예, 상황도 그렇고 사실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일단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챙겨놔야 나중에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은 뭐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손실을 최대한 적게 줄일 수 있으면 적게 줄여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반등의 여지가 있는가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좀 줄이는 게 좀 지금은 관망하시고 만약에 추세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61선 좀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예. 57,000원짜리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어요. 작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 예.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 덜어내셔야지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덜어내시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예. 일단은 지금의 흐름을 봐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선우는 일단 지금은 관망 그리고 나중에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연자요. LG전자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8만 1,000원에 70%입니다. 18만 1,000원에 70%. 알겠습니다. 이 종목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중이 많이 크세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예, 예, 1월 달에 매수하신 걸까요? 1월 말에 했습니다. 예, 매수하시고 그 비중을 그렇게 확 실으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마그나 협작으로 예, 있습니다. 마그나 협작으로 예, 목표 주가 23만 원 간다고 해서 20만 원 가겠다 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지금 있는 만큼 더 사버릴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비중을 모르겠네요. 뭐 100% 이상으로 채워보실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이 너무 크셔서 제가 뭐 자금의 성격이
1년, 2년, 3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보면 2016, 15, 16, 17 이런 추세 나올 수 있고요. 짧게는. 그리고 이런 추세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20년도 상반기부터 이러한 추세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말씀 주셨던 전장 부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사상 최대치를 이제 갱신해서 나갈 일만 남은 기업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중을 너무 화끈하게 딱 담아주신 부분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만 비중을 분할로 담으셔도 어떨까 싶고요. 너무 고점이라는 것은 뭐 10년, 20년 동안의 차트를 열어놓고 봤을 때에 그 18만 원 이상 권역이 잘 오지 않았던 구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앞으로 조금 분할로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 측면으로 봤을 때는 20년도에 이제 결국엔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고 매출액도 뭐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리고 21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3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세가 아예 꺾여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기업은 절대 아닌 것도 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에 있어서는 13만 5천 원이 조금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지금처럼 너무 화끈하게 20%, 30% 뭉터기로 사시기보다는 13만 5천 원 아래에서 3에서 5%씩 야금야금 모아가 봐야지라는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매수 대응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18만 원, 19만 원 위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궁금합니다. 예. 조금 있으면 마그나하고 LG전자가 이제 전장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아주 LG전자 괜찮다고 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만큼 그냥 몽창 사버릴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은 절대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13만 5천 원 아래로 조금 붙는다 싶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마그나하고 전기차 협정하면 20만 원 넘어갑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나인테크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980원에 한 13% 정도 됐거든요. 4,980원에 13% 비중. 알겠습니다. 이 종목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나인테크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반등을 노리고 매매하신 거예요? 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매수 시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계속 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락이 더 이상 진행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좀 진입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확실한 상승의 모습이죠. 이렇게 양봉 하나가 딱 떴다면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음봉이 뜨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 양봉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나인테크 관련해서는 뭐 지금 상승 후에 좀 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뭐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여기 박스권 정도 그려가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밀린다면 4,000원 라인이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 여기 검정색 부분, 네,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세가 이탈 나오지 않는 한 4,500원 지지되는 선에서 조금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이 나오고 비중이 근데 많진 않으셔가지고 부담은 조금 덜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4,000원짜리나 이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요. 아무리 못해도 이제 6,000원 구간 정도는 한번 가줄 거고, 뭐 7,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는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는 습관이에요. 네. 상승할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하락할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맞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네, 한 번 더 딱 생각하신 다음에 그다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뉴프렉스요. 2,380원에 네. 10배치래요. 2,000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2,380원이요. 2,380원에 10% 비중. 15%요. 15% 비중.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프렉스를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삼성에 납품을 한다 그러고, 네. LED PCB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IT주로. 네. 지금 안타깝게도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조금 돼서 차트도 지금 조금 흘러내린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디까지 이게 내려올지 또는 다시 어느 정도에서 반등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일부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이 아래 구간은 조금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부 이렇게 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네. 추세를 깨지 않고 추세 그리고 이 바닥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네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적자 전환을 해서 조금 염려가 크시기는 한데 그래도 뭐 LED, PCB 또는 FPCB 기판 관련해가지고 네. 조금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중국향 매출도 조금 증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추세는 이제 뭐 적자가 있기는 하더라도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 조금 심각해지는 모습이고요. 네. 추세를 깨지 않고 다시 재차 오늘장처럼 밑꼬리 달고 올라가 주고 이 구간에서 일부 반등의 시도가 지금 한 3일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버텨보시는 것도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2,000원까지 뭐 손실 폭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 주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2,0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조금 나오더라도 재차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추세를 뭐 예를 들어서 1,800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한번 다시 전화를 주셔서 함께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최근 단기적으로는 지금 2월 10일 날 나왔던 이 잠정 매출액 공시로 인해서 조금은 횡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요.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1,800원, 1,900원 자리에서 되돌림이 확실하게 나오는지를 현 구간에서는 좀 지켜봐 주시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완연하게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는 한 다음 주 중반 후반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가를 일부 낮춰서
결국엔 2,200원 위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시거나 네. 전량 수익 실현을 하셔서 조금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전한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파라다이스고요. 파라다이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가 21,000원이에요. 산지가 오래됐어요. 이거요. 오래되셨네요. 네, 비중은요? 예, 비중은 10%고요. 비중 10%.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가격대 오르고 52주 신고가까지는 기록을 했는데 워낙 예전에 매수하셔서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파라다이스 관련해서는 기존부터 그냥 비중 조절 없이 그냥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예, 산지가 네. 그냥 오래됐어요. 28,000원대 사가지고 네. 예, 조금씩 밑에서 이렇게 물을 조금 탔어요. 아, 매수는 그래가지고, 하신 거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 5%, 2% 조금 사갖고 지금 10% 정도 됐는데요. 네네. 이게 가격이 21,000원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거의 네, 다 그래서- 오니까 궁금하신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내가 하도 징그러워서 이게 본전만 되면 얼른 던져야 되겠는데 이거번에 본전까지 올지 아니면 또 조금 또 못 올지 궁금해. 일단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28,000원짜리면 일단 예, 오래 28,000원.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신 예, 예. 김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매수 단가를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예. 좀 단가를 조금 낮추실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뭐 경험하셨겠지만 매물 구간에서 계속 매수 구간이 부딪히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막상 마음을 내 매수가에 오면 나 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오면 더 갈 것 같아서 안 파시게 되거든요. 네, 어떤 말씀을 아니, 드리시는지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주 징그러워서 팔아야 네, 돼요. 일단은 네. 네. 근데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좀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 뭐 카지노나 이런 부분들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뭐 기존의 상승 기대감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지금부터는 잘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지금 18,000원짜리가 조금 꿍쩍꿍쩍한 그 19,000원짜리 이 자리가 조금 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거는 매물대에 좀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내일장 정도에 좀 내일 다음 주겠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 뭐 한 번에 2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이고 만약에 지금 가져가서 뭐 매수가 언저리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뭐 매수를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단으로 돌아가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단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저기 오면은 매수를 조금씩 비중을 부담되지 않으시는 선에서 좀 담아서 끌고 가시면은 뭐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 예. 어쨌든 뭐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끌어가시면 충분히 뭐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 올 수 있으니까 다만 시간은 좀 투자해 주셔야 돼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뭐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천천히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조금 시간 투자만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직접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바이오팝이요. SK 바이오팜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5만 8천 원에 네. 한 40% 돼요. 15만 8천 원에 40%. 최근에 또 네. 많이 하락을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중간에 팔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이 대응 전략 알려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15만 8천 원에서 이제
더는 안 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죠. 접근을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뒤로 한번 예, 17, 8만 원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이슈가 하나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20만 원대까지 접근하겠지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탔어요. 그 이후로 매수가 아래로 손익분기점을 건너 내려올 때의 매도는 혹시 기회를 놓치셨나요? 글쎄 한 번은 생각해봤는데 예, 비중은 40%에도 이게 많아요. 2,000주인데.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이 물건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소문도 돌고 그래서 가지고 있어봤죠. 설마 하고. 예. 이렇게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뭐 연구 성과 그리고 뭐 기술 수출 그리고 파이프라인 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다시 예. 오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IPO 상장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대부분 6개월 정도는 70% 기업들이 횡보 또는 하락하는 통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뭐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횡보하다 떨어지고를 반복해서 현 구간 가격대까지 왔는데 자금의 성격이 기간적으로 여유만 된다고 하시면 아니, 이건 뭐 여유 있는 자금 묻어놓는다고 사놓은 건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18만 원 언저리에 사신 게 또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자라고 저도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팔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너무 그렇죠. 차이 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묻어나 보시면 결국 이게 잘못된 회사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시켰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조금 위로받으시려면 이 기업의 IR 담당자 전화번호는 공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를 하셔서 일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당장 가까운 시일 안에 성과는 어떤 걸 기대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틀에 박힌 답변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는 담당자들도 있으니까 마음은 쓰리시더라도 손절할 기업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단가가 18만 원이 넘으셨으면 저도 고민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15만 원 권역대이시니까 좀 한번 버텨보시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때는 막 15만 원에서 뭐 그냥 한 달 동안인가 그냥 계속 있었어 이게.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그때 팔려다가 혹시라도 하고.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이렇게 뭐 잠깐 사이에 이게 뭐 기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덩달아서 투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좀 힘내서 버텨보시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NEW, 다른 데서는 뉴라고 하더라고요. 매수가 9,000원에 비중 20%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최충성 의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뉴 9,000원짜리에서 매수, 눌림 자리에서 매수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일단 저도 작년 말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미디어 콘텐츠, OTT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와중에 기관 매수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한파동 정도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2,000원, 13,000원짜리 좀 언저리 가면은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하시고 다시 눌림 접근 좀 반복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는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다소 많이 상승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상승을 작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OTT나 콘텐츠, 미디어 이런 종목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다른 종목들 찾아보시면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일단 그런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받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현재 0.43%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약보합권 근처까지 왔습니다. 3,030.5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도 3,030선을 오늘도 지지를 받는 상황입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반등 시도 나타나고요. 잠시 출렁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3,030포인트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매수 기회로 삼는 것 같습니다. 1조 1,000억 원대 매수해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우위 나타납니다. 기관이 8,530억 원, 외국인이 2,611억 원을 매도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홈조스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두드러지는 게 지금 LG화학이죠. 이 승소 결과에 따라서 4.86%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9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해줍니다. 90만 7천 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가 1.06% 조정받습니다. 14만 500원, 네이버가 3.19% 오늘 쉬어가네요. 37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82% 조정받습니다. 나머지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그래도 버텨줍니다. 0.21% 빨간불 켜고 있고요. 23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88% 조정받습니다. 71만 9천 원, 삼성 SDI가 0.88% 조정받으면서 6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4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39% 조정 구간이네요. 셀트리온이 1.47% 조정받습니다. 30만 2천 원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924.02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24% 상당히 많이 낙폭 줄였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으로 가보시죠. 네,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장 초반에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상당히 많이 약했고 저점 내려갔었다가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92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전반적으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봐도 지수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매수해줍니다. 1,32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나는데요. 기관이 오늘 조금 그래도 물량을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254억 원 매도해주고 외국인이 1,096억 원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HLB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6.67% 상승하면서 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3위 자리 다시 올라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가격들을 거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을 회복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리스크, 셀트리온 제약이 0.99%, 1.73% 각각 조정 구간이고요. 펄어비스 아주 소폭 하락합니다. 0.07%, 29만 3,200원에 거래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49% 조정받으면서 5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CJ ENM만이 빨간불 켜고 있죠. 0.35% 상승하면서 14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아, SK머티리얼즈, 시젠까지 모두 1% 이상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장 막판에 갈수록 그래도 지수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건데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허반석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 연설에 있어서 시장에 특별한 힌트나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 출회가 미국으로부터 좀 이어진 흐름이었는데요. 부양책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미국 그 국채 금리가 너무 변동성 있게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때도 빨리 돌아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이 FOMC 16일, 17일까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뭔가 연준에서도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금리 상승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완만한 금리 상승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연준도 뭔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를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아직 용인할 수준이다라는 부분에 저 또한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써버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거나 더 강한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조금
용인으로 인해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1.56% 이상까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130원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박스권을 조금 넘겨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들 수급에 결코 좋은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를 보면서 2월은 백신 공백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도 그 부분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후 이벤트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11일, 19일 한국과 미국 차례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6, 17일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부진한 장세가 그간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코로나 팬데믹 저점에서부터 최근 3,200포인트를 넘어설 때까지 쉬지 않고 상승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만 박스권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아무리 길어도 3월 16일, 17일이면 또는 그 이전에라도 일부분 해소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박스권 장세가 지금 이 구간 3,000포인트 또는 2,98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은 버티기 장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서 염려가 되거나 불안하다 싶으시면 제가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였는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이 기업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 등등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유 종목들의 체력을 테스트하시는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시장을 이겨내 보겠다라는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박스권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심적으로 편안하시지 않을까라고 오늘장도 그렇고요. 다음 주 장세도 그렇고요. 16일, 17일까지는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요. 지금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0.57% 내려갑니다. 3,026.26포인트. 예상보다 조금 더 내려갔고요. 그래도 장중에 3,000선 깼던 거 생각하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요. 0.29% 내려갑니다. 923.48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5원, 1,126원 10전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1원 올랐습니다. 오늘 1,126원 1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최충성 의원님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계속해서 힘든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긴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지금 원유까지도 이제 말썽을 부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 호재가 굉장히 부재한 시장이에요. 경기 부양책이나 금리 인상을 일축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시기적인 차이입니다. 연말에 진행을 하든 추후에 진행을 하든 어차피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수급에 지금은 기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물량들이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단발성으로 치고 빠지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수급을 조금 좀 포인트를 두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뭔가 새로운 종목을 사서 단기적으로 뭔가 대응하시기에도 굉장히 조금 힘든 시장입니다. 물론 손이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좀 비중 관리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보실 때 제가 한창 말씀드렸었는데 포트폴리오에 관한 그런 수정 전략이나 추후 어떤 종목들이 조금 이 변동이 많은 이러한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고 튼튼하게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이 밀린다면 같이 따라서 밀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밀리는데 그런 와중에도 빠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하시면서 일단 지금은 조금 공부하시고 좀 인내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좀 삼으시고 차분하게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별 대응하실 때 포트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상담 계속 이어가 봐야겠죠. 이번에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보내주셨고요. 이 종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2,460원에 비중 5%.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 종가에서 조금 바로 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세를 한번 먼저 차트상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이 차트 저점을 일부 이탈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라고 봤을 때에 17년부터 이어올 때에 증가하다가 올해 작년이죠. 20년도에 조금 줄어든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그만큼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성 의류 위주의 코데이즈 컴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너웨어 이쪽에서도 일부 소비가 조금 증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존에 하던 40억대 초중반의 매출로 돌아선다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구간 2,460원에서 다시 2,700원 언저리까지는 추세의 되돌림을 위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과연 수급이 도와주는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추가 하락과 반등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현 구간 매도 자리보다는 조금 다시 반등을 기다려보고 반등이 조금 나오는 타이밍이다라고 싶으시면 비중이 5%로 적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단 이 추세가 되돌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한번 찝어드리자면 2,3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거나 비중을 아예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 두 가지 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데즈 컴바인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파버나인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5,88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또 저에게 좀 생소한 종목입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파버나인 관련해서는 뭐 언택트나 키오스크나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뭐 앵커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 결제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관련주들이.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고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의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어요.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다시 상승은 할 수 있다. 뭐 기존의 고점인 7,000원짜리 그리고 8,000원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이 수급이 개선되는 건 사실 다음 시점을 좀 기다리는 건데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지금 이 종목은 가지 못하는 거는 사실상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내가 관련주를 사긴 샀는데 만약에 이 지금 시장에서 받는 이슈를 받고 있는 탄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못 따라간다면 포트를 좀 교체하실 필요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게 아니고 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뭐 일일비 하시지 말고 끌어가시는 방향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단 5,000원짜리 지지까지는 확인해 주시고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허반석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